자, 그렇다면 긴 말 필요 없이 올 추석 최고의 다크호스로 떠오를 영화 범죄도시의 사건 브리핑 제작 보고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역들을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를 연출하신 강윤성 감독님, 그리고 배우 마동석, 윤계상, 조재윤, 최기아 씨를 모시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남자분들이 쫙 계시니까 든든하고 제대로 된 또 남자 영화가 탄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취재진 분들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마 공식적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오늘 인사드리는 자리이실 텐데 우리 강윤석 감독님부터 인사 한 말씀, 그리고 배우분들은 인사 한 말씀과 함께 캐릭터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윤석 감독님. 예, 안녕하세요. 이 범죄도시 연출을 맡은 강인성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마동석 씨. 네, 범죄도시에서 괴물 형사 마석도 역할을 맡은 마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마동석 씨. 윤계상 씨. 저는 악랄한 조직 보스 역할을 맡은 윤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춘기리프 같은 목 황사장 역을 맡은 조재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기아 씨. 네, 안녕하세요.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강력반을 이끄는 전일만 반장을 연기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배우분들과 감독님 모시니까 영화 자체가 굉장히 어떤 거친 재미가 있는 영화가 아닐까 많이들 예상을 하실 겁니다. 잠시 숨 좀 돌릴 시간 드릴게요. 감독님께 오늘 첫 번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어떤 스토리의 영화인지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취재진 분들에게 영화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죄도시는 그 배경이 2004년도고요. 그때 당시 있었던 사건들은 2004년과 2007년도에 있었던 사건을 적절히 좀 섞어가지고 만든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본 스토리 라인은 강력반 형사가 나쁜 놈을 때려잡는다라는 간단한 플롯으로 네.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예, 실화를 소재로 굉장히 화끈하고 통쾌한 이야기가 영화로 탄생을 한 것 같습니다. 배우분들께도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화의 소재가 이제 실제 사건을 다룬 영화라는 점을 듣고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영화에 참여하시게 된 어떤 계기 한번 여쭤볼게요. 마동석 씨부터요. 네, 일단은 감독님하고 초반부터 좀 맨 처음에 액션 형사물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시작을 했다가 여러 가지 사건을 찾던 중에 네. 어떤 실제 상황을 알게 됐고, 예, 그걸 배경으로 좀 영화적으로 재구성을 하게 돼서 일단은 좀 시원하고 통쾌한 영화를 하고 싶었고, 저도 굉장히 그런 거 형사물 중에 조금 더 좀 오락적이고 사람들이 봤을 때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있을까 하고, 네, 또 그걸 관심을 갖고, 네. 예, 그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굉장히 시원하고 통쾌한 이야기에 끌리셔서 또 참여를 하게 되셨군요. 윤계상 씨도 이번 영화 첫 악역 도전이라서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참여하게 되셨나요? 우선 시나리오가 뭐 뻔한 얘기지만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장첸이라는 역할이 제가 이때까지 맡아본 역할하고 너무 좀 틀려서 좀 연기적인 욕심도 났었고, 무엇보다 그냥 영화의 구성 자체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동석 형님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 두 분 하게 진짜 됐습니다. 오랜만이시죠? 비스트 네, 보이스 이후로. 네, 예, 좋습니다. 여러 가지 또 흥미를 많이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윤계상 씨 또한. 조재윤 씨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 범죄도시에 합류하게 되셨나요? 네, 저도 마동석 선배님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예. 역시 마동석 씨 때문에. 네, 원래는 사실은 이 시나리오를 저는 받은 지는 얼마 안 됐고요. 네. 이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한 4, 5년 정도 됐나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동석 선배님하고 자주 치맥을 먹었습니다. 네, 치맥을
와중에 예. 이런 영화를 한번 만들고 싶다, 재밌을 것 같다 그럴 때 제가 이제 옆에서 살짝 그 끈을 잡았죠. 저도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획 단계 처음에. 예, 기획 단계 때부터 예. 이렇게 대본화가 됐고 이게 이제 영화 촬영이 들어간다 그랬을 때 되게 기뻤고 그래서 김원백 대표님한테 연락이 왔을 때 흔쾌히 무조건 한다고 그랬죠. 예.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최기화 씨도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동석이 형님이 추천해 주셨고요. 마동석 씨가 중심에 있네요. 역시 예. 예. 근데 아주 오래전부터 한 5, 6년 전부터 말씀하셨었어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떤 역할은 말씀 안 해주시고 간단한 이야기만 말씀하셨는데 예. 마침 또 시나리오를 읽어보니까 좀 가벼운 역할을 좀 제가 찾고 있었는데 딱 기회가 와서 아주 즐겁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마동석 씨가 예전부터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꿈꿔왔던 그런 이야기셨군요. 아니요, 그런 거보다 저는 이제 네. 어쨌든 처음에 예전에 뭐 더티 헬이라는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나온 예. 시리즈물의 형사물 같은 영화를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뭐 어떤 그 특별한 어떤 소재보다 그 형사물을 하고 싶었던 와중에 제가 그런 꿈을 감독님이 책을 재밌게 써주셔서 예. 이루게 된 거죠. 뭐 저는 뭐 아이디어만 낸 거지 한 일이 없습니다. 예. 아무튼 굉장히 오랜 세월 또 많은 분들의 또 바람 끝에 이 멋진 영화가 탄생을 하고 드디어 이렇게 선을 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종합을 해보면은 이 거대한 조직을 한 번에 소탕하는 그런 스토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분들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감독님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이 관계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름하여 범죄도시 인물 관계도. 자, 인물 관계도 토크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강력반과 악랄한 범죄 조직으로 나뉘었습니다. 이제 두 집단 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감독님이 좀 전체적인 관계도를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그 강력반 쪽에서도 저희가 모티브로 잡은 게 이제 금천경찰서 강력반을 모티브로 잡았고 네. 그 중에서 전반장 역할을 맡은 최기하 씨하고 마석도 역할을 맡은 마동석 씨는 같은 동료 동기로 나옵니다. 친구로 나오고요. 예. 그리고 춘식이파의 황 사장하고도 마석도와 서로 관계가 있는 그런 인물로 나오고 춘식이파의 황 사장은 한국 조폭이고 이수파 독사파 쪽은 조선족 조폭으로 분류가 돼서 네. 마찬가지로 그 지역을 다 아우르고 있는 형사가 마석도 형사이고 장첸 세력은 외부에서 새롭게 들어온 그런 조직입니다. 그렇군요. 그 장첸이 이제 윤대상 씨. 예. 예. 실제 사건을 아무래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관계도 또한 굉장히 흥미롭고 실제 브리핑을 듣는 듯한 느낌입니다. 배우분들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악역, 뭐 그리고 형사 할 것 없이 모든 캐릭터가 매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의 캐릭터의 어떤 매력 포인터, 내가 반했던 지점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마동석 씨 역할 이 마석도 어떤 인물입니까? 좀 저도 예전부터 많은 형사분들하고 교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캐릭터에 관해서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뭐 영화가 조금 더 리얼리티를 강조해야 돼서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요. 네. 그 와중에도 저 사람이 좀 독특한 그런 성격이나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다르게 좀 다른 느낌으로 표현해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뭐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마석도라는 형사를 위해서 그 역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군요. 윤계상 씨 이 장첸 캐릭터의 매력이라고 할까요?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매력은 없는 것 같은데. 뭐 네, 극악한 악역이니까. 네, 그냥 나쁜 놈이고요. 예. 그냥 어떤 외모적으로 기존에 있는 그냥 악랄하고 나쁜 사람들의 그 비주얼을 좀 깨고 싶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좀 장발로 좀 컨셉을 잡았고 그리고 좀 괴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싶어서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무지막지한 캐릭터네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조재윤 씨 캐릭터도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어떠한 형사인가요?
저는 건달이고요. 보스인가 어떤 보스인가요? 예, 사실 그동안 뭐 수많은 악역을 많이 해왔고요. 하고 있고 지금도. 근데 근데 이번에 그 황 사장 캐릭터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떠한 조직의 보스이고 약간 악한 인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가 이 시나리오를 읽고 황 사장이 되게 빠진 이유는 의리가 있고 그다음에 따뜻한 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할 줄 알고 챙길 수 있는 딱 보기엔 건달 조폭이긴 하나 예. 그 내면에는 되게 인간적인 부분이 있어요. 사실 요즘 보면은 배신에 배신을 거듭하는 분들이 많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 사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황 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캐릭터의 매력이 있어서 괜히 저한테는 악역이나 좀 따뜻하고 귀여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또 동석이 형이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기승전 마동석. 알겠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있으셨던 거죠. 아무튼 우리 조재윤 씨가 맡은 황 사장이 굉장히 능글능글하면서도 날카로운 카리스마도 있고 또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기화 씨도 맡으신 캐릭터의 네. 소개, 뭐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매력은 또 없는 것 같고요. 리더죠, 리더. 예. 네네네네. 어떤 굉장히 얌체 같아요. 예, 얌체 같고 어떤 승진만을 노리고 있고 조직원 우리 팀원들이 어떤 사건을 해결하러 오면 자기 것으로 낚아채고 그런 어떤 얌체 같은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동료애를 발휘하고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동석이 형님 하자고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네. 예, 역시 최기하 씨 맡은 역할도 사람 냄새 나는 어떤 조직의 리더, 형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동석 씨 진짜 배우분들이 마동석 씨에 대한 믿음이 대단하네요. 예? 예, 예, 아니 좋은 배우분들이라 제가 뭐 그런 건 아니고 예. 감독님 추천드렸었고 예, 그건 뭐 감독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래요, 예. 쑥스러워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우분들의 캐릭터 소개를 들어봤는데 정말 4인 4색 캐릭터고 그 캐릭터들이 극 중에서 어떻게 얽히고 설키는지 많은 기대를 다시 한번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우분들도 이렇게 믿고 보는 배우인데 이 범죄도시의 제작진들도 그야말로 소위 말해서 굉장히 빵빵한 훌륭한 제작진 분들이시라고 하거든요.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는 영화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이름하여 키워드 토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어떤 키워드일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감독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을 이야기할 때 떠오르는 키워드 주시죠. 네, 바로 베테랑입니다. 조금 전에 제작기 영상에서도 만나보셨지만 신인답지 않은 베테랑 감독님이시다. 그리고 배우분들이 엄청나게 감독님을 또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면 좀 쑥스러워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배우분들이 좀 대신 답변을 해주실게요. 현장에서 우리 감독님 어떤 분이셨나요, 마동석 씨? 일단 예. 제 사실은 감독님이 제 오랜 친구인데 예, 일단 사람이 굉장히 좋아요. 예. 사람이 너무 좋으시고 친구라서? 그래서 그런가? 예, 그래서 그런가 봐요. 아무튼 예. 예, 굉장히 좋으시고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서도 자기가 꼭 가져가야 되는 부분은 또 악랄하게 찝어주고 예.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배우들한테도 좀 그런 게 오히려 편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고 글 작업부터 굉장히 고생이 많았을 텐데 오랫동안 사실 이 영화가 입봉이긴 한데 데뷔긴 하지만 이 영화계에서는 이 감독이 데뷔를 하면 굉장히 영화를 잘 찍고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런데 어떻게 운이 안 좋게 계속 데뷔를 못하는 상황이 됐다가 예, 이번에 예. 데뷔를 해서 진가를 보여주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이야, 좋습니다. 마동석 씨께서 또 현장에서도 감독님이 굉장히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보여주셨다는 이제 어떤 전언을 지금 해주셨고 윤계상 씨는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우리 감독님의 어떤 장점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거 느끼셨나요? 그 밸런스 조절을 밸런스. 정말 기가 막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말이 일단 베테랑 감독님이 갖고 계시는 그 노하우와 뭐 여러 경험이 쌓여야지 나오는 것들을 이미 갖고 계신 감독님이셨어요. 신임 감독님이라고 생각 절대로 못할 정도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믿음이 생기니까 예. 배우들이 마음껏 연기할 수 있게 됐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좋아지고 그런 것들이 막 시너지 효과가 난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베테랑. 네. 그렇군요. 조지훈 씨와 최규하 씨도 현장에서 감독님의 어떤 장점을 많이 느끼셨죠? 조지훈 씨. 네. 보통 그 영화를 하다 보면 작업을 하다 보면 네. 액션이 있고 컷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네. 액션 컷 하면 이제 확인하고 다음 컷 넘어가고 하는데 감독님은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액션 한 다음에 컷 하고 저기 어때? 난 좋은데? 난 좋아. 소통하시는구나. 난 좋은데? 어. 어때? 그러면 이제 보통은 한 2테이크 이상 갈 때도 있고 3테이크 예. 많게는 대여섯 테이크 가는 경우가 있는데 감독님께서 2테이크만 항상 가시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많이 가도 2테이크 아니면 한 테이크 이렇게 오케이 하시고. 그래서 사실 배우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됐죠. 왜냐하면 내 연기를 확실한 건가? 내가 잘했나? 아니면 정말 재미있게 잘 나온 건가?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한 회차 한 회차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난 좋은데? 감독님 저 어떠세요? 재윤 씨 좋아. 황사장 좋아. 하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믿어주시니까. 예. 그러면서 저는 아직 영화를 전체를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이제 배우들이 마지막에 확인할 수 있는 게 ADR 작업을 할 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잠깐밖에 못 보지만 그때 보고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나왔구나. 그게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난 좋은데 안에 정확한 콘티그와 컨셉이 있었구나라는 게 그때 확실하게 느꼈어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서 또 이제 장점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최규하 씨도 현장에서 느낀 점들이 많으시죠, 감독님에 대해서? 네,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이제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도 나름의 저도 이제 영화 작업을 꽤 많은 편수를 했는데요. 이번 영화만큼 제 마음대로 연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편하게. 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지나치거나 좀 부족하거나 그러면 기가 막히게 감독님이 그걸 잡아주세요. 네. 그리고 몇 회차 나가서 그 믿음이 생긴 후부터는 정말 제 마음대로 연기했고 감독님이 다 잡아주셨고,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배우분들이 지금 정말 엄청나게 감독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감독님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베테랑 감독이다라는 이야기 좀 쑥스러우세요? 어떠세요? 이건 정말 과찬이고요. 저도 이제 좀 영화 준비를 오래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좀 시뮬레이션 한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현장에서 최대한 불화 없이 사람들이랑 같이 다 모두의 능력을 최대한 배가하게끔 현장을 끌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와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좀 좋게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준비된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배우분들이 또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감독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배우분들의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마동석 씨의 키워드 한번 살펴보죠. 마동석 씨의 키워드 주시죠. 좀 무시무시합니다. 인대파열. 야, 이번에도 이제 부상톤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어떤 인대를 다치신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여러분한테 그 부상 수술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뭐 하여튼 또 이게 나와서 당황스럽긴 한데 제가 예전에 이제 다쳤던 데들이 이제 양쪽 어깨, 척추, 무릎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무릎이 안 좋아서 여기 뛰는 장면이 좀 있었어요. 무릎이 안 좋으니까 이제 무릎 힘을 못 받으니까 종아리 근육이 좀 찢어져서 그게 영화 초반에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도 뛰는 장면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붕대로 감고 뛰고 했는데 다행히 뭐 그 이후에 잘 찍었습니다. 부상을 숨기고 찍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요, 숨기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배려 덕분에 그냥 알리고 찍었습니다. 나 다쳤다. 괜찮다. 네. 붕대를 감고 열심히. 액션이 좀 많아서 조금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이렇게 다른 액션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서 다행이네요. 네네. 근데 이 주연 배우의 부상, 특히나 종아리 부상이면 액션씬 소화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그 소식 들었을 때 감독님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다리 다친 게 마동석 씨 첫 촬영인가 두 번째 촬영인가 그때 다리를 바로 다치셨는데 완전 초반이었네요. 예, 어이구. 제가 데뷔 준비 기간이 엄청 길었는데 14년, 17년 됐네. 17년. 야, 이렇게 내가 영화를 또 접는구나 하는 생각에 예.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 이후부터는 따로 네. 깁스를 안 하고 아이고. 또 신발 깔창을 좀 높은 거로 신어가지고 와서 또 열연을 해주셨죠. 야, 그러니까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든 감독님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마동석 씨가 열심히 해주셨군요. 지금은 괜찮으신 건가요? 네, 저 괜찮습니다. 지금 괜찮으시고, 네. 예.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예. 원래는 마동석 씨 단추가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물건이 마동석 씨 단추라고. 아, 네. 근데 오늘은 좀 예, 저는 이게 편안해 보이시면서. 이렇게 한 3kg, 4kg 뺐다 쪘다가 좀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예. 오늘은 빠져 보이나 봐요. 예. 좋습니다. 아무튼 마동석 씨 인대 파열에도 불구하고 액션씬은 끝까지 무리 없이 소화를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윤계상 씨의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윤계상 씨의 키워드 주시죠. 장발. 진짜 화제가 되고 있는 포인트죠. 예, 아까도 잠깐 영상에서도 봤지만 아주 파격적인 변신이세요. 네. 첫 악역이시고 또 장발도 처음이시고. 저는 영화 이게 오픈이 되면서 장발이 이슈화가 될 줄 알았는데 예. 제가 공항 패션 단발이 먼저 이슈가 돼서 그쵸. 네, 너무 속상해요 사실. 저는 멋있는 줄 알았거든요. 예. 네. 근데 그 패션하고 머리하고 잘 안 맞아서 제가 그것 때문에 머리가 자란 거였더라고요. 한 3개월 동안 머리를 붙이니까 예. 제가 머리가 얼마큼 자랐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머리를 딱 띄고 나서 촬영이 끝나자마자 한 3일 뒤에 이제 출국을 하는 날이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영화에 또 캐릭터에 빠져 계실 때고 한참. 예. 제 느낌은 네네. 이거 왠지 이탈리아 남자 같이 나오겠다 했는데 모나미 패션 넌 누구냐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좀 전 이 장발이 저희 영화의 어떤 장첸 역할이 비주얼적으로 처음 등장했을 때 확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좀 고집스럽게 붙이자고 요구를 했었고 감독님께서 너무 좋다. 오히려 기존에 있는 어떤 악역 뭐 그런 역할들이 항상 머리를 짧게 하고 나오는데 좀 색다른 것 같다 해서 붙인 거죠. 본인의 의견이셨던 거고 그러면 네. 좋습니다. 장발뿐만 아니라 이 사투리 연기도 네. 처음이시지 네. 않나 싶은데 한 2달 전부터 예. 저희 선생님을 같이 매일 거의 한 일주일에 3-4번 만나면서 같이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말투까지 굉장히 파격 변신을 하신 윤계상 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배우 윤계상 영화 범죄도시로 첫 장발 뭐 파격 변신 이렇게 화제가 됐으면 되게 네. 멋있게. 예. 왜 그게 되게 엽기적이었나 봐요. 그 머리가. 나는 실제로 보면 괜찮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렇게 사진으로 나가니까 또 그때도 이렇게 이 영화 준비하느냐고 제가 운동을 좀 동석이 형이 워낙 체구가 좋으시니까 좀 같이 이렇게 힘을 겨룰 수 있는 사람이니까 좀 네. 웬만큼 키워야겠다 하고 운동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 머리하고 몸하고 좀 이렇게 언밸런스해지면서 네, 이거 네. 이상하다. 예,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아쉬우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조재윤 씨의 캐릭터 어떤 키워드로 설명이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키워드 주시죠. 달인. 네,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연기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뭐 워낙 코믹한 연기, 살벌한 연기 너무 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마음껏 연기력을 뽐내셨는지 궁금해요. 연기의 달인 이런 얘기 좀 쑥스러우신가 봐요. 어떠세요? 좀 죽겠습니다. 네, 제가 네. 전 달이 아니고요. 그냥 연기 재밌습니다. 연기 재밌고요. 현장에서 재밌습니다. 왜 저런 키워드지? 이번에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네네.
건달 보스지만 또 따뜻한 모습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 예. 예. 가장 신경 쓰셨던 포인트라고는 뭐가 있을까요? 아 사실은 그 여기서 이제 그 마석도라는 형사와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중간에 서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챙겨주는 게 있거든요. 예. 사실 저는 그 장면이 사실 왜냐면 음. 뭐라 그럴까 별거 아닌데 영화에서 상당히 빨리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되게 사실 욕심을 개인적으로 좀 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캐릭터였고 했었던 그런 어떤 그 시퀀스라고 할까 타이트한 이미지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 장면에서는 그런 게 좀 개인적으로 좀 있었고요. 또 마지막에 윤계상 씨랑 액션이 하나 있었는데 정말 속된 말로 진짜 개싸움이었습니다. 네. 막싸움. 네, 예, 보통 예. 뭐 영화나 이런 드라마 하면 이런 다찌라고 하잖아요. 합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범죄도시는 안 그렇더라고요. 진짜 리얼. 네, 여기 완전 리얼이에요. 그냥. 남자. 예, 저로 윤계상 씨의 힘이 그렇게 센 줄 몰랐어요. 네,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요. 예. 그 장면도 기대가 되고 사실은 저희가 또 달인이라고 표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조재윤 씨가 사투리의 달인이시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번 영화에서도 사투리를 쓰시죠? 예, 원래 사투리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수식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되게 연습을 많이 해요. 뭐 충청도도 하고 전라도도 하고 경상도도 하고 북한 특히 강원도 사투리 많이 하는데 강원도 관련된 작품이 하나도 안 하더라고 제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까지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예, 개인적으로 뭐 언젠간 하겠지라는 마음에 항상 준비를 하고 있고 연습은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투리가 이제 구사가 가능하신 거죠. 조금씩 되게 지식이 얕아요. 그렇구나. 조금씩. 예. 그럼 이번에 윤계상 씨 사투리도 어떤 좀 조언을 주셨나요? 조금 뭐 말투는 다르긴 하지만. 근데 예. 너무 오래 외국어 같아요. 그렇죠, 네, 말투 연변이나 자체가. 그쪽 뭐 하여튼 맞나요? 그쪽이? 맞습니다. 예, 그쪽 지역 사투리가 일반 듣던 저희 그 북한 사투리 같은 느낌이 아니라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저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쪽은 어려울 것 같아요. 사투리의 달인조차 어려워했던. 윤계상 씨 어떻게 좀 호치를 받진 않으셨고 따로. 네,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네, 아니, 농담이고요. 그게 약간 진짜 사투리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표준말에 좀 바꾼 것도 많고, 예.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투리의 달인이자 연기의 달인 우리 조재윤 씨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최기화 씨의 키워드 볼 차례입니다. 어떤 키워드일까요? 주시죠. 대세. 야, 요즘 진짜 뭐 택시 운전사도 그렇고 엄청 인상 깊은 연기로 많은 관객분들의 사랑을 받고 계세요. 좀 조심스럽게 인정하십니까? 아니. 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하신다. 네. 대세 아니다. 네네. 예. 아무래도 그 택시 운전사가 이제 아직도 상영을 하고 있고 1,100만이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좀 내가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된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스스로 좀 자평하시기에. 그 좀 특이하게 보면은 좀 보통 배우들이 좀 하기 싫어하는 역할들 뭐 노숙자라든지 예. 뭐 그런 시골 아주 깡촌에 사는 어떤 총각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사극에서 아주 뭐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어떤 코미디를 한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을 좀 저는 주저하지 않기 때문에 또 도전하고 그래서 아마 좀 많이 좀 불러주시지 않나. 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그럼 우리가 최기화 씨의 어떤 모습을 기대하면 좋을까요? 인간적인 모습? 네, 인간적인 모습도 있고요. 이거 어떤 영화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취해야 될 어떤 그 목적성은 영화가 이제 어두운 부분을 제가 좀 다운 시켜줘요. 좀 희소시켜주고 재밌는 부분들로 그런 게 저의 이제 연기의 이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기화 씨는 윤계상 씨와 동갑이십니다. 예. 네. 친구시죠, 친구. 그렇죠. 네. 근데 같이 붙는 씬이 없어서 많지 않으셨구나. 네, 아직 말을 편하게 못하는 사이입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그냥 놔버리려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영화 끝나고도 몇 번 봤는데 네. 불편하고 보는 사람도 불편해요. 둘이 네. 친구라니까. 예. 반갑다 계상아. 신고하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술은 네가 사라.
두 분이 또 홍보 활동하시면서 더 많은 우정을 쌓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토크 나눠봤고요. 배우분들과 감독님에 관해서 또 궁금한 사항들 많이 여쭤본 것 같은데 우리 또 기자님들의 질문을 지금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도시 정말 너무너무도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영화라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첫 번째 질문, 네, 저쪽 위쪽에 기자님이십니다. 마이크 전달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F스타의 홍종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작보고에 오니까 영화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질문은 좀 가벼운 거 드릴게요. 마동석 씨하고 윤계상 씨께 드릴 예정인데 그 마동석 씨 워낙에 부상에서 주먹 하나로 좀비들 다 때려잡아서 괴물 형사의 적격이다 생각을 했는데 아까 들어오시는데 마치 헐크 분장을 안 벗고 들어오신 것처럼 몸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예. 진짜 괴물 형사 그 자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이 러블리한 마블리의 매력은 잃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한참 우효광 씨가 우블리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이 러블리의 분리를 우효광 씨랑 나누는 소감이랄까? 네, 같은 대세끼리 괜찮다, 좋다 쪽인지 아니 그래도 분리는 나만의 것이다. 좀 아쉽다. 솔직하게 듣고 싶고요. 윤계상 씨는 어떻게 보면은 이 상남자가 됐을 때 풍산기에서는 물론 말을 안 했지만 이 표준어를 안 쓸 때 더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연예계 쪽 후문에 윤계상 씨가 굉장히 상남자다, 곱상하게 생겼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나 본인의 어떤 그런 상남자 특성이 영화에 드러날 때 더 빛나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마동석 씨부터요. 네, 일단 별명 붙여주시는 것이 어쨌든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니까 저를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분리는 저한테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어울리시는 분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네. 나만의 분리의 어떤 매력은 뭘까요? 마블리만의 매력은 뭘까요? 다른 분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 네티즌 분들이 붙여주시는 거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이런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윤계상 씨도 또 질문 있으셨죠? 네, 저는 상남자는 아니고요. 그냥 생긴 거대로 그냥 착하고. 네. 그냥 제가 말이 좀 없어요. 그리고 낯가림이 되게 심해서 예, 사람들이 처음에 되게 과묵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친해지면 되게 많이 변합니다. 성격이 좀 많이 변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남자 역할을 맡고 싶었던 거는 그냥 연기적인 욕심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그냥 막연하게 이랬으면 내가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거잖아요. 연기라는 게. 그래서 그냥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상에서 상남자라는 어떤 별명은 이제 낯을 가리기 때문에 생긴 오해이고 영화 속에서 상남자 역할을 맡게 된 이유는 어떤 연기적인 욕심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두 분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생각나는데 포스터 딱 처음 공개됐을 때 누가 조폭이고 누가 형사인가 네티즌 사이에서 이제 갑론을박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매번 부산행 때도 그랬고 마동석 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근데 실제 형사들 보면 잘 구별이 안 가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원체 또 거치시고. 예,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는 게 어쨌든 성공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뭐 재미로 봐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들 많이 네, 하시니까. 같이 액션을 찍다 보면 예. 처음에 이렇게 딱 붙잖아요. 예. 그리고 말을 한마디 하고 딱 이렇게 붙는데 공포감이 연기인데도 공포감이 찾아와요. 왜냐면 예. 좀 틀린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하고는 뭔가 비주얼적으로 그쵸, 오는 그쵸. 그 무서움이 예.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형님은. 그래요. 마동석 씨의 그 존재감은 진짜 엄청나죠. 뭐 스크린에서나.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셨네요. 네. 네, 언플러그드 바바 최혜정입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영화 속 배경이 2000년대 초반 서울인데 그 서울의 모습을 철저하게 고증하는 데 있어서 연출에 있어서 가장 중시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네. 예, 그 2000년 저희 배경이 2004년인데요. 일단은 그 서울 지역 안에 그런 연변 거리라는 데가 있다라는 거를 철저하게 조금 고증을 해서 똑같이 만들고 싶었었고, 그 시대성에 맞게끔 뭐 의복이나 뭐 그때 헤어나 이런 쪽을 최대한 좀 리얼리티에 가깝게 재현해 내야겠다 싶어서 거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딱히 그 시대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할 정도로 먼 과거가 아니라 근 과거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소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썼고, 그쪽 그 중국 동포들의 그 삶의 모습이나 그런 생활 환경들을 좀 제대로 구현해 내야겠다 싶어서 거기 그런 데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신경을 많이 쓰셨군요.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레이크 뉴스 박동재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까 시나리오 선택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배우 모든 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를 선택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좀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언제 딱 이 작품이다 해야겠다라고 느끼셨는지 이번에는 끝에 계신 최기현 씨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범죄도시를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느꼈던. 일단 시나리오가 뭐 재밌었어요. 네, 재미있었고 어떤 그 보통 시나리오 이런 류의 시나리오를 읽어보면 많이 꼬거든요. 이렇게 꼬고 또 막 반전도 주고 그러는데 이 영화에는 정말 꼬는 것도 없이 다이렉트했어요. 예. 근데 이것은 더 많이 생각해야만이 할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주 신나고 경쾌하고 통쾌한 어떤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시원시원한 매력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조재현 씨도요.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뭐 따뜻한 인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선택한 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를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재밌습니다. 예,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뭐 많은 작품은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영화들을 출연하면서 보면은 어떤 건 좀 이해가 어려운 것도 있고 어떤 작품은 좀 난해한 것도 있고 또 어떤 작품들은 좀 이걸 어떻게 찍어가야 될까라는 두려움도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시나리오 상에서 딱 봤을 때 되게 쉬우면서도 재미있었어요. 근데 황 사장이라는 역할이 따뜻하기도 하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선뜻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캐릭터의 매력이 많아져서. 예. 그리고 또 누가 있었기 때문이죠. 마동석, 만약 마동석 씨가 없었다면 김홍백. 알겠습니다. 자, 윤계상 씨도 또 같은 질문 해주시죠. 예. 제가 요즘 TV를 좀 많이 보는데 그 나 혼자 산다에서 태양 씨가 그 맛집 리스트를 어떻게 구별하냐, 맛집을 어떻게 구별하냐라는 말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 진짜 맛집은 좋다 한마디로 끝난다. 그리고 뭐 맛집이 아니면 약간 뭐 어떻게 시키고 저렇게 시키고 막 여러 이런 말들이 많다. 근데 이 시나리오가 딱 그렇게 비교되는 것 같아요. 이 시나리오를 딱 처음 봤을 때 그냥 좋다, 재밌다. 그리고 그냥 끝났었거든요. 진짜 좋은 시나리오였고 어떤 배우가 봐도 진짜 너무 하고 싶은 영화였습니다. 굳이 매력을 막 애써 찾을 필요 없이 바로 좋다. 그냥 한 번에 확 보는 영화였어요. 이해가 되네요. 예, 마동석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형사 분들이 나오시는 뭐 범죄 액션물, 뭐 공공의 적 시리즈라든지 베테랑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영화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색깔로 이렇게 좀 경쾌하고 좀 시원한 액션하고 조금 더 리얼하기도 하고 이런 형사물이 하나 새로 굉장히 제가 하고 싶었었어요. 그런 형사물을. 근데 마침 또 시나리오도 너무 재밌었고 네.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밌었냐고 물어보셨죠. 근데 아까 저기 우리 최기아 씨가 말했던 것처럼 좀 이렇게 오지 않고 그냥 좀 힘있게 달려나가는 느낌의 시나리오라서 더 마음이 더 끌렸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재밌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예 좋습니다. 배우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다음 질문 오른쪽에 우리 기자님 예예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마이데일리 신소원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동안에 좀 기존의 남자 영화나 액션 범죄 영화들이 많은데 범죄 도시만의 좀 독특한 점 그리고 또 웃음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꼭 봐야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윤계상 씨는 좀 마동석 씨랑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팽팽하게 맞붙어야 됐는데 아까 뭐 벌크업도 많이 하셨다고 했지만 연기적으로 따로 준비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조지현 씨한테는 조금 가볍게 질문 드릴게 태양의 후예나 뭐 지금 구해줘 하시는 것도 그렇고 악역이 되게 선굵은 악역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좀 선한 캐릭터에 대한 갈증들은 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세 분에게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그 범죄도시는 아까 마동석 씨가 얘기해 주신 대로 그런 형사 영화의 계보를 잇고 싶었었고요. 그래서 차별성은 강력반의 그 원터치, 원펀치 액션을 선보이고 싶다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는 초반부터 이제 촬영을 하면서 두 가지 컨셉으로 진행을 하다 하나로 합쳐졌는데 그게 이제 형사 쪽 파트는 코믹이 항상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또 장첸 쪽 파트는 스릴과 긴장감이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다 맞닥뜨려가지고 같이 시원한 액션을 끝내자 라는 방식으로 이제 영화가 작업이 돼가지고 그런 포인트로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계상 씨께도 질문 주셨죠? 네. 처음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저는 저의 그 장첸 패거리들의 힘을 정말 더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갖고 저뿐만 아니라 진성규 씨도 나오고 김성규라는 신인 어떤 처음 영화를 시작하는 분도 나오시는데 그 패거리가 이 영화에서 등장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고 공포감이 찾아들고 그거를 저 혼자 만드는 것보다 집단이 주는 공포가 엄청나거든요. 사실 저는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이 참지 않을 것 같고 저 사람이 참아도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할 것 같고 그런 어떤 그 세 명의 구도에서 그 긴장감이 생기면 동석이 형하고도 왠지 팽팽하게 붙을 수 있지 않을까 형사팀하고도 팽팽한 대결 구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세 명이 굉장히 오래 같이 그 호흡을 많이 맞췄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지현 씨께도 질문 주셨죠? 예, 너무 목마르고요. 예, 3년째 외치고 있는데 아무도 연락이 없습니다. 예, 멜로 한번 해보고 싶다. 예, 따뜻한 눈물 한번 흘리고 싶다. 제 손에는 항상 칼만 쥐어주고 몽둥이만 쥐어주고 그런 현실이 자꾸 다가오는데 외모 때문인 걸까요? 예, 상당히 목마르고요. 예, 재밌는 거는 제가 사실 따뜻하고 인간적이고 순수한 역할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근데 다 망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참, 올라오자마자 바로 내리더라고요. 다음 주에. 그래서 이게 나의 한계인가. 근데 사실 7번 방 선물도 나왔거든요. 제가 1000만이 넘었는데 다 홍기훈 씨가 나온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렇구나. 네, 그래서 사실 뭐 염색도 좀 이제 안 하고 우리 제 머리인데 염색도 안 하고 백발로 이제 가면서 한국에 이제 조지 클루니 한번 자꾸 조시니까 갑자기 조시니까 그래서 한번 밀고 나가고 있는데 이제 3개월 됐거든요. 예, 앞으로 한 3년도 한번 들이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십시오. 기자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 안 돼요? 제가 힘으로 멜로 한번 찍을 수 있는 그날까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유쾌하고 또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 계신가요? 예, 좋습니다. 좀 앞으로 계속 또 홍보 일정이 이어지니까 혹시 못다한 질문 또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시면 다양한
인터뷰 장소에서 많은 질문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배우분들과 감독님 또 포토타임이 남긴 했지만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기사를 통해서 영화를 처음 접하는 관객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비 관객분들도 하시고 싶은 말씀 마지막 인사 감독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범죄도시는 추석 시즌에 볼 수 있는 시원하고 통쾌한 액션 영화입니다. 가족들끼리 다 같이 오셔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지만 긴급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친구분들이랑 같이 보시기에 아주 좋은 그런 통쾌하고 시원한 재밌는 액션 영화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동석 씨. 네, 저희 살면서 답답한 일도 있으시고 다들 힘든 일도 있으신데 영화 볼 때만큼 좀 시원하고 통쾌하게 기분 전환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가 그런 영화니까 나중에 많이 관객분들 만나볼 수 있도록 좋은 글들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계상 씨. 네, 영화의 재미 중 가장 큰 거는 사실 어떤 기존에 있는 배우들의 변신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얼굴들의 발견인 영화가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거든요. 이 영화가 가장 큰 재미는 새로운 배우들,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보시고 정말 후회하지 않거든요. 저는 봤어요. 근데 저는 어떤 가편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굉장히 만족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꼭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우리 조준 씨. 예, 저는 연계상 씨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사실 치열하게 살고 있는 치열한 배우들이 치열한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그 치열함 속에서 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빛을 발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지를 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그런 메소드적인 그런 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사실 액션 영화이고 제목 자체가 범죄 도시라는 타이틀이 되게 무거운 느낌도 있지만 여기에 마블리는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계상 씨의 어떠한 역시 멋있는 그런 모습, G.O.D 때 그런 박력 있는 액션 같은 나오는 춤처럼 그런 느낌이 있는 영화이고요. 네, 그래서 또 최기호 씨가 계셔서 저 영화도 한 1000만 될 것 같고, 네, 그런 영화니까 추석 때 여러분들 해외여행 다녀오신 다음에 지방 가족여행 다녀오시고 친지분들 만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신 다음에 잠시만 극장 찾아와셔서 저희 범죄도시 꼭 한번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규하 씨. 네, 이제 우리 감독님이 굉장히 오랜 시간 공들여서 준비한 작품이고요. 우리 스태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전체를 다 보진 못했으면 대충 봤습니다만 어떤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잘 되겠구나. 네, 추석에 시원하게 영화 한 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포스터가 공개되고 예고편이 공개되고 형사와 조폭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동석 씨 주먹으로 해결하는 형사 역할이시고 윤계상 씨 첫 악역 도전이십니다. 어떤 조폭, 장첸 역할로 어떻게 멋지게 연기를 펼쳐주셨는지 그리고 조재현 씨, 최규하 씨의 연기 모두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 포토타임 때 5분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